공산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에서 전제해집니다. 먼저 막시즘,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공산국가인 소련이 1991년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중국, 라오스 등도 자본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공산주의가 실질적으로 막을 내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가 문화 막시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문화 막시즘으로 이어졌는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사상의 시작은 유실론과 유물론으로 나뉘어집니다. 유실론은 신으로부터 세상에 출발했다는 철학이고,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에서 나온다는 철학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유물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했던 것입니다. 막스에 의하면 세상은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부 구조는 문화, 정치, 법 등의 정신적 구조이며 하부 구조는 그것을 지탱하는 물질적 요소입니다.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질, 곧 경제입니다. 그리고 하부 구조는 두 계급으로 나눠지는데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있고 또 노동수단을 가진 노동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막스는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지배자로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또 착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통해서 계속 자본을 늘려가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자는 빈민이 되고 사회적 빈곤은 빠르게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에게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노동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계급은 사라지고 인류는 평등해진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에 다독이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던 것입니다. 1917년도 레닌을 중심으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마르크스 사상에 의한 최초의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전 세계 공산주의는 그림에서 보이듯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시즘, 즉 공산주의는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동유럽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에 반해서 선진국이었던 서유럽 국가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30년 이후 막스 사상을 따르던 학자들이 이러한 막스 사상의 그 한계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말합니다. 발테 베냐민, 에리 프로, 이르겐 하우마스 등 유명 학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이 학파의 사상을 신막시즘 또는 네오막시즘이라 하여서 이 신막시즘은 곧 68혁명이라 일컫는 학생운동의 지적 배경이 됐습니다. 네오는 이탈리아로서 새로운이라는 뜻이고 이즘은 사상,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네오막시즘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막시즘을 논할 때 안토니오 그람시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막스 레닌주의의 한계점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람시는 서구 막스주의 네오막시즘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람시는 무솔리니 정권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는 동안 무려 32권에 이르는 옥중수고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옥중수고를 통해서 그람시는 상부 구조의 중요성, 특히
이데올로기와 국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상부구조에 국가를 통제하는 기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법, 사법, 군대, 경찰, 정치인 것입니다. 그 국가 통제 기구에 자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학교, 교회, 언론,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배하며 이 지배를 위해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람시는 상식은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지배 이념이다. 또 상식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역사의 산물이다. 상식에 저항하고 기존 상식을 붕괴시켜라. 문화를 통해서 상식을 지배하라는 도발적 주장을 했습니다. 그람시는 두 가지 전략 전술을 말하는데 바로 기동전과 진지전입니다. 기동전은 단기 전략 전술이고 노동자를 통한 혁명, 데모를 통한 혁명,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그러나 진지전은 이와 반대로 장기 전략 전술로서 지식인을 통한 혁명, 또 문화교육을 통한 혁명, 동시에 선진 자본국가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그람시는 이념을 바꾸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몇 세대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진지전은 몇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장기 전략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진지전은 우리는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차츰차츰 또 한 해 두 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해서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서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는 포르크 하이머의 말을 통해서 보다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세대 이데올로기와 또 2세대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막시즘은 세상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즉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항상 투쟁과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막시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세대 이데올로기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에 투쟁했다면 2세대 이데올로기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투쟁이며 진지전을 통한 사상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시즘의 2세대 이데올로기에서는 신본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부딪히게 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며 창조론이며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주의 세계관이라면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며 진화론을 주장했고 선악의 기준은 인간의 상식이며 상대주의 세계관입니다. 상대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객관적 진리나 절대적인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네오마르크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또 다른 학자가 바로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마르크스가 사회 분석학을 연구했다면 프로이트는 정신 분석학을 연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신의 실존과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사상화했던 사람입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 자, 원초화가 있는데 초자는 도덕 원리로 양심의 주관을 받고 자아는 현실 원리로서 이성의 주관을 받고 원초화는 쾌락 원리로 본능의 주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쾌락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성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신경증, 로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 욕망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문화 막시즘은 남녀의 도덕 윤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상이 들어가면 성적 행동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무섭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신경증을 일으키는 본질은 사실 심정의 상처이며
사랑의 상징인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프로이트의 사상을 사회로 확대해서 성정치로 끌어낸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 빌헬름 라이머입니다. 라이는 성적 해방을 방해하는 결혼 제도와 또 자녀 양육 등의 가족 제도를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청년의 성 문제를 정치화하고 사회 운동화하고 페미니스트를 선동해서 그의 성의 억압으로부터 성의 해방을 주장한 그의 이론은 이후에는 6.8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본주의가 순결한 성과 정절을 말한다면 인본주의는 성의 자유, 성의 해방, 곧 프리섹스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8 혁명과 페미니즘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8년 전 세계에 일어난 문화혁명을 우리는 6.8 혁명이라고 합니다. 6.8 혁명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독일, 이탈리아, 체코, 미국, 일본, 남미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6.8 혁명은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었으며 무엇보다 기독교 정신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이들의 슬로건은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였습니다. 이 같은 슬로건으로 6.8 혁명은 페미니즘을 확산시켰고 오늘날 세계적인 성해체, 나아가서 젠더 사상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6.8 혁명이 기존 정치체제와 도덕 간섭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경건한 삶을 혐오하게 되었고 이 결과로서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된 것입니다. 막시즘은 1세대와 2세대를 거쳐 3세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의 노동력 혁명이었고 2세대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사상혁명이었다면 3세대로 들어가면서는 남성과 여성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분류하고 이때부터 성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다수자 대 성소수자의 프레임으로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혁명은 페미니즘과 함께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이 여성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위한 운동과 이론인데 1세대 페미니즘은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운동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의 참정권, 취업권, 재산권 등의 법률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막스주의 페미니즘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막스주의 페미니즘은 금욕적 성윤리가 인간을 억압하기 때문에 프리섹스를 남성 사회를 타파하고자 주장했던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또한 여성 억압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선택, 자유연애, 자유결혼, 자유이혼의 권리를 달라고 끊임없이 소리치면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타파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2세대 페미니즘은 6.8 혁명 이후에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여자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임신은 여자에게 개인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무거운 희생을 강요하는 고생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부아르는 낙태금지법 철폐운동을 전개해서 낙태 합법화를 통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했고 보부아르를 필두로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1, 2세대 페미니즘 지나 1990년 이후에 제3세대 페미니즘이 등장하였는데 3세대 페미니즘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합니다. 젠더는 사회적 성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섹스는 생물학적 성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성을 말합니다. 보부아르가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만들어진 성을 젠더라고 합니다. 주디스 버틀러라는 학자는 남자 여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별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스스로 자기의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젠더 이론에 의하면 성은 두 가지가 아니라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젠더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태어났을 때 성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이 같은 사람, 남자로 태어나지만 스스로 여자로 인식하는 사람, 여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남자로 인식하는 사람, 남자와 여자 어느 쪽에 해당하지 않는 제3의 성별인 사람 등등, 이러한 것을 성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젠더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성의 결정권을 개인에게 부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젠더 이론에 의하면 게이, 레즈비언 등 모든 성행위는 정상이다. 이성애와 똑같은 것으로 존중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젠더 이론과 페미니즘 이론을 철학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주가 바로 1960년에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형식과 틀을 없애고 탈중심, 탈권위, 탈전통을 추구합니다. 기존의 사회 문화적 기본과 진리가 모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 구조, 남편과 아내 구조, 동성애와 이성애 구조도 파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해체, 교회 해체 등 모든 것을 해체하고 시대 정신에 따라서 재구성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를 해체 주제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세계는 그러면 어떨까요? 유엔은 2007년 족차크르타 원칙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성적 지향성과 성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적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가는 반드시 이 원칙을 자국의 헌법 혹은 다른 적절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LGBTI 관련 폭력을 종식하고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면 동성애는 범죄가 아님을 선포하고 문서화하고 법률에 반영하라는 내용을 유엔이 어떻습니까? 갈벗고 선포한 것입니다. 유엔과 국제기구 앞장서면서 전 세계 동성결혼 합법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글로벌 성혁명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거부하는 교사가 파면을 당했고 노방전도라며 하던 목사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체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동성애 결혼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법으로 제정된 것은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성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성소수자 권리 보장 이런 주장들을 내세워서 티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성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우리나라 역시 족차크르타 원칙을 따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하고 성평등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혐오차별 문화를 확산하고 마침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을 여러 방법으로 예컨대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 도서관 같은 것을 교육하고 있고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방과후 학교 등에서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교육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박수사상 동화책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는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청소년 성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을 바뀌고 가치관은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의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전국 대학에서 인권학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 교육과정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막스주의 포럼이 열리고 막시즘 교육이 성행하며 수십 개의 대학이 이미 성소수자 동아리가 만들어진 지 오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엔 매체물에서 삭제하고 2005년도에 동성애를
교육 현장에서 정상인 것처럼 교육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에이즈 환자, 그것도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피해 집회에서 직접 부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성평등 정책을 이미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영화 매체물은 동성애를 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희혁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최종 목표는 프리섹스 문화를 진수시키고 가정제도를 해체시키고 더 나아가 성 정체성을 해체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혁명 문화에 휩쓸리고 또 전통적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가정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힘을 내적이며 비물질적인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4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로 태어나 보살핌 받는 자녀의 사랑, 자라면서 우정을 경험하는 형제 자매의 사랑, 유일무이한 관계인 부부의 사랑,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완성한 부모의 사랑, 이렇게 인간은 성장 기간을 통해서 사랑을 단계적으로 체득하며 인격을 완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가 절대유일불변 영원하길 바라고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우정이 절대유일불변하기를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부부로서 우리는 배우자와의 사랑이 절대유일불변 영원하기를 바라고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 사랑하기를 절대유일불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속성은 별다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개인에게서 시작하여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우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시작은 참 사랑을 통한 참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은 생식계에 있습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성의 순결을 지키고 일부 일처제의 가정을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여 참 가정을 이루었을 때 시작합니다. 생식기를 눈먼 장님처럼 방향을 잃은 채 사용하게 되면 지옥이고 반대로 하늘의 절대 사랑의 기준을 맞춰 쓰게 되면 천국입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천상에서 사는 것이 천상 천국입니다. 영계는 가정을 확대해 놓은 세계이고 천국은 가정 단위로 들어가는 곳이며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표이며 그러한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막시즘을 극복하는 길은 유익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즉 4대 사랑권을 회복하는 참가정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선명한 학자 총재님의 가르침하에 참가정 완성을 위한 축복 운동을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 운동이 항구적 평화세계를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이 운동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유엔본부에서도 2001년 참가정 축복식이 전 세계 135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바 있고 또 네팔에서도 2018년 국가주관 참가정 축복식이 진행되었으며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 단체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할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지난 2019년 참가정 축복식이 2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었고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축복식과 참가정 운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초종교, 초국가적 차원에서 참가정 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가정 국민운동은 범국민적,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구국 9세의 운동으로 전개된 세계적 운동이 될 것이며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의 당면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